메이저리그 현역 선발 투수 최고의 워너비 선수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선수 크리스 세일 선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도 어느새 34살의 나이가 됐어요.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제2의 랜디 존슨, 제2의 빅유닛 이런 얘기 들을 법한 게 신장이 198인데 몸무게가 83kg밖에 안 나가니까 여러분 보시면 좀 마른 듯한 체형이잖아요. 하지만 2010년도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1라운드 전체 13번으로 지명할 정도로 주목받는 투수였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13년의 경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343경기에 등판했습니다. 통산 120승 80패, 13년간 평균 자책점 3.10밖에 되지를 않고요. 1780과 3분의 2이닝 소화하면서 1449 피안타, 피홈런은 193개입니다. 탈삼진은 2189개를 잡아냈고요. 볼넷 허용 416개, 9이닝당 11.1개라는 놀라운 탈삼진율을 가지고 있고 볼넷 허용은 2.1개밖에 되질 않아요. 선발 투수로만 계속 뒀으면 이 수치가 전반적으로 더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최다 이닝 1위를 한 번 했었고요. 삼진왕 2번, 7번의 올스타, 그리고 사이영상 5위 이내 6번이 들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플로리다주 출신이에요.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 출생이고 고등학교 때는 딱 눈치채시겠습니다만 키가 컸으니까 야구뿐만이 아니라 농구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에 콜로라도 로키스가 21라운드에 지명했습니다만은 플로리다 걸프코스트 유니버시티, 사실 야구 아주 명문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대학을 진학을 해요. 근데 3학년 때 이 선수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승 무패, 2.01의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더 왜 이 선수가 랜디 존슨하고 비슷한 얘기하는 게 체형도 비슷하고 자완 파이어볼러인데 팔의 각도가 랜디 존슨다가 3쿼터형으로 나오잖아요. 크리스 세일도 바로 그런 3쿼터형의 선수입니다. 근데 원래는 3쿼터형이 아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코치의 조언을 받고 3쿼터형의 투수로 변신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2010년도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1라운드 전체 13번 지명을 했고요. 바로 그 해 8월 6일 날 데뷔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불펜 투수로 던졌어요. 데뷔해서 2승 1패 4세이브 거두면서 1.93의 평균 자책점을 보였고요. 2년차 때도 역시 불펜 투수 2승 2패 8세이브 2.79의 성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데뷔한 지 3년 차 때 드디어 선발 투수로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선발 투수 되자마자 바로 올스타가 돼요. 17승 8패에 3.05, 192개의 삼진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이제 워낙 싹수가 좋다 보니까 2013년도 3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5년 계약을 제안을 해요. 3,200만 달러의 계약을 주면서 본인이 2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이 됐고 이때도 11승 14패, 2014년도 계속 활약은 이어집니다. 세 번째 올스타에 12승 4패, 2.17의 좋은 성적과 208개의 삼진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발로 전환해서 정말 순항을 계속하는 거죠. 2015년에는 5경기 연속 12개 이상의 탈삼진 잡아내면서 메이저리그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8경기 연속 두 자리 숫자 탈삼진은 페드로 마르티네즈와 역시 동료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즌은 13승 11패, 3.41의 평균 자책점에 274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시카고 화이트삭스 역대 한 시즌 최다 탈삼진 투수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2010년도 아주 화려해요. 9연승으로 일단 시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올스타전 선발까지 나가요. 근데 이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뭐였었냐면 7월 23일 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경기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가끔 메이저리그 중계 보신 분들은 올드 타이머 데이, 올드 유니폼 데이 해서 옛날 그 헐렁한 유니폼 입고 나와서 경기하는 그런 경기 가끔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 옛날 유니폼, 그 헐렁한 유니폼을 입고 나왔는데 그날 선발이 세일이었어요. 근데 세일이 화가 났어요. 왜? 옷이 너무 헐렁해서 본인이 투구 폼에 지장을 준다고 얘기해서 선수의 훈련하려고 그라운드 나가 있을 때 클럽하우스에 혼자 앉아서 본인 유니폼을 가위로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마 그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쨌든 제 아무리 세일 선수가 팀의 에이스라고 하더라도 이건 팀이 전체 이벤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날 경기 선발을 취소시킵니다. 취소시키고 너 집에 가.
귀가조치 시킨 거예요. 이게 참 옛날 학교 다닐 때 있을 수 있는 일이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팀에서 5일간 출장 정지를 내리게 돼요. 물론 그 시즌에도 잘 던졌어요. 17승 10패, 3.34의 평균 자책점, 233개의 탈삼진, 6번이나 완투 경기를 만들어내는데 팀에서 한마디로 얘는 너무 이기적이야. 지 생각만 해. 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유니폼을 잘만 뛰는데 왜 지만 안 된대. 결국 그 아까 유니폼 절단 사건이 계기가 된 거겠죠. 바로 그해 12월 보스턴 레드삭스로 트레이드를 시키게 됩니다. 그때 트레이드가 돼서 넘어온 선수들이 요한 몬카다, 마이클 코펙, 빅터 디아즈 같은 선수예요. 세일 선수의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받아올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지도 않게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떠나게 되는데 팀 딱 바뀌자마자 보란 듯이 세일 선수가 8경기 연속 두 자리 숫자 탈삼진, 이것도 페드로 마르티네 동률이죠. 그리고 다시 올스타전 선발 투수가 돼요. 그러면서 사상 최초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시즌 출발해서 20번째 등판에서 200 탈삼진을 돌파한 선수가 돼요. 그러면서 1500 탈삼진도 그 시즌에 돌파를 하게 되는데 1290이닝 만에 1500 탈삼진을 돌파하면서 캐리 우드의 기록을 13이닝이나 앞당깁니다. 크리스 세일 선수가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삼진왕이 될 수 있었던 기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 최초의 처음으로 300 탈삼진을 돌파하게 돼요. 그 시즌도 17승 8패 2.90, 확실한 보스턴 레드삭스의 에이스로서 등극을 하고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첫 포스트 시즌에는 성적이 좋지 못해요. 8.38로 부진해요, 평균 자책점이. 그러면서 사이 영상은 코리 쿨루버 선수에 이어서 2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 7월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상대로 통산 100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어깨에 염증 생기면서 2번이나 IL을 오르내려요. 그러면서 첫 우승 반지를 끼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좀 부상의 여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스트 시즌에서 15와 3분의 1이닝 던졌는데 7자책점을 기록하는 좀 아쉬운 성적을 내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에서는 확고부동한 에이스이기 때문에 2019년 3월 구단은 5년에 1억 4,5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즌 출발하자마자 4패 8.50으로 부진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지역 언론 팬들이 이거 뭐냐 지금 대형 계약 주자마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시즌에 8월 13일 날 1626이닝 만에 2000 탈삼진을 돌파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이닝 수에 2000 탈삼진을 돌파한 선수라는 신기록을 세웁니다. 2018년부터 서서히 세일 선수가 이 부상의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때도 팔꿈치 염증 때문에 6승 11패 4.40, 물론 삼진은 218금 많이 잡았습니다만은 부상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계약 첫 해를 부진하게 마쳤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스프링 트레이닝 때 폐렴에 걸렸고 또 거기에다가 나중에 타미전 수술까지 하면서 결국 2020년은 뛰지 않고 2021년에 복귀를 해요. 그러면서 복귀해서 통산 본인의 세 번째 맥스 시어저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메어 클레이든이 공 9개, 탈삼진 3개를 기록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는데 일단 부상의 여파, 복귀를 늦게 했기 때문에 시즌 5승 1패 3.16, 결국은 그래도 이 정도 성적이면은 2022 시즌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프링 트레이닝 가기 전에 본인의 모교에서 훈련을 하면서 배팅볼 던져주다가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으로 결국은 7월 12일 날 복귀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늦은 복귀죠. 근데 복귀하고 그 다음 등판에서 양키스의 에런 힉스 선수의 타구에 손가락이 맞으면서 또 골절이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8월 6일 날에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팔목이 또 부러져요. 그러니까 온갖 형태의 부상을 다 당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팀의 고위 관계자죠, 차임 블룸이 우리가 이 세일을 위해서 부두교 있지 않습니까? 부두교 인형 갖다 놓고 뭔가 이거 제사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 얘기할 정도로 온갖 부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3 시즌도 어깨 부상이 있었죠. 그래서 2023 시즌도 실질적으로는 6승 5패 4.30이라는 썩 좋지 않은 성적. 그러니까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계속 부상, 온갖 형태의 부상을 겪으면서 크리스 세일 선수가 본인의 이름값, 또 본인의 연봉값,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녹화를 하는 이 시점에서 보스턴 레드삭스도 아주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일 선수가 복귀해서 선발 투수로서의 에이스로의 역할을 확실히 해줄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합니다. 자원으로서 100마일이 넘는 빠른 볼을 던질 수 있고 거기에 슬라이더, 체인지업 모두 다 타자들이 고개를 젓게 만드는 마법의 구종이에요. 이 선수의 슬라이더는 한 시즌이 아니라 통산 43%의 삼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일 선수가 슬라이더를 던졌을 때 선수들이 삼진을 당하는 확률이 43%라는 거예요. 통산. 큰 키에 큰 진짜 뭐 긴 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명이 콘도르예요. 정말 제2의 랜드 존슨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그런 강력한 구위와 또 강력한 마운드의 존재감이 있는데 최근 이 3년 동안의 부상이 이 선수의 그런 화려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4 시즌에는 정말 건강한 모습의 세일의 모습 다시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역시 이제 이 랜디 존슨이라는 확실한 그 선배 선수의 어떤 유형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 세일도 그런 계보를 잇는 선수로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단 부상을 면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기록, 더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 믿고 워너비 선수 13번째로 세일 선수를 소개해드렸습니다.